예, 이번 시간에는 이제 63페이지, 이제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이걸 하겠습니다. 제6강에 독립과 자주에 대한 의지라고 나오죠. 자, 63페이지를 펴보세요. 독립과 자주에 대한 의지. 자, 이 부분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이제, 그걸 좀 필기 좀 해서 만해 한용운이죠. 만해가 옥중에서, 이 만해 한용운이 옥중에서, 집필한 내용이다라고 써놓으세요. 감옥 안에서 집필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독립과 자주에 대한 그 조선 독립에 대한 감상의 개요다라는 거 일단 먼저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일단 한용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페이지로 넘겨서 84페이지를 먼저 볼게요. 84페이지. 자, 먼저 펴보세요. 자, 한용운. 자, 시인 승려 독립운동가죠. 그 다음에 이제 홍성 출생이에요. 여러분 이제 홍성에 가시면요. 마지막 줄에 있죠. 한용운 생가가 있습니다. 그 홍성에 가면. 그리고 이제 탁월한 불교 운동가 오른쪽 보세요. 그래서 이제 거기 그 85쪽을 보시면 이 한용운은 좀 공부할 게 많아요. 첫째 줄에 이제 서당에서 한학을 배우던 중 동아경명에 가담했으나 실패해서 백담사로 가요. 백담사. 백담사 되게 유명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흰 연못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담자가 연못 담자예요. 그래서 불문에 귀했고, 그 다음에 이제 52인 사찰 대표 한 사람이고, 원흥사에서 원종 종문을 설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네 번째 줄에 불교 유신론, 이건 밑줄 좀 쳐주세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불교 유신론. 자, 이것을 발표해서 한국불교 혁신을 꾀했고요. 또 불교 잡기 유심에다가 또 밑줄 세요. 유심. 불교 잡기 유심을 발간했어요. 이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3.1운동 독립선거 선언 준비 과정에서 핵심 역할. 그래서 이제 옥고를 치렀어요. 3년 동안.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 글을 썼다고 나오고요. 자, 여기서 좀 더 하나 여러분이 알아두실 게 있어요. 뭐냐면, 한용운 하면 여러분 유명한 작품 뭐죠? 님의 침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1학년도 계시니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님의 침묵이 이렇게 표시된 게 있고요. 님의 침묵이 이렇게 표시된 게 있어요. 자,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단일 꺽쇠는 이거 그냥 시예요. 시 한 편이에요. 님의 침묵 이렇게 된 건 뭐예요? 시집이에요. 여러분 이제 시집을 낼 때는 어떻습니까? 그 여러 개의 시 중에서 하나의 작품을 시집 제목으로 내는 거예요. 맞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중 꺽쇠는 시집이고 단일 꺽쇠는 이렇다. 이게 이제 만약에 이렇게 썼어요. 님의 침묵. 이것도 이중 꺽쇠와 똑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같은 말이다. 그리고 이제 뭐 불교인수 이건 넘어가고 그다음 쭉 내려가면 불교 사상과 독립 사상이 결합되어 있다. 쭉 내려가면 그 한용운 전집이 간행되었다. 그 밑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여러 작품들도 써요. 한시, 시조 이렇게 쓰는데 밑에서 넷째 줄, 그 밑줄 써요. 불교 사상과 독립 사상을 예술적으로 형상화시켰다. 불교 사상과 독립 사상. 자, 이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5쪽 보세요. 85쪽. 조선 독립에 대한 감상의 개요. 이 글은 만해 한용운이 김인현 3.1 독립 만세운동의 주동적 인물로 이제 투옥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답변을 대신하기 위해서 신문에 옥중에서 써진 것이다. 옥중 투대 3대 원칙이 있다. 독립운동의 정당성과 일제 패망을 예측한 장문의 글을 이제 써요. 그리고 이를 입수한 상해 임시정부가 상해에서 발간되는 독립신문에 이제 이렇게 또 썼다고 나오죠. 이 조선 독립 이유서를 발표했다. 자, 넘겨보세요. 86쪽. 그래서 이제 교재의 글이 이제 거기서 인용된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이제 그 밑에 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이제 그런 정도가 있다는 거고.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본문의 내용에서 중요한 게 있으니까. 자, 다시 63페이지로 넘겨보세요. 다시 63페이지. 자, 그래서 이제 자유는부터 시작돼요. 자유는 나오죠. 만물의 생명이고 평화는 인생의 행복이다. 그러므로 자유가 없는 사람은 죽은 시체와 같고 평화를 이룬 자는 큰 고통을 겪는 사람이다. 자유를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제 그런 거는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계속 자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그 66쪽의 그 위에까지 계속하고 66쪽에 조선 독립선언의 동기라고 나왔죠. 조선 독립선언의 동기. 자, 67쪽으로 가면 자, 1번 조선민족의 실력. 조선민족의 실력이 있어요. 자, 그 밑에 2번 세계대세의 변천이라고 있을 거예요.
세계 대세의 변천. 자, 이 세계 대세의 변천은 뭐냐 이렇게 쓰세요. 세계 평화를 촉진하는 기운이다. 세계 평화를 촉진하는 기운이다. 이게 세계 대세의 변천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민족 자결주의예요. 68쪽으로 넘겨보세요. 민족 자결주의. 그러니까 민족 자결 조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민족의 운명은 거기다 쓰세요. 그 민족이 결정한다. 이게 민족 자결주의예요. 딴 민족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 민족이 결정한다. 윌슨의 이제 민족 자결주의 이런 것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 그 조선 독립선언의 동기 세 가지 있잖아요. 이거 잘 알아두세요. 예를 들어서 시험에 다음 중 그 독립 그 한용운의 이제 조선 독립에 대한 감상의 개요에서 조선 독립선언의 동기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조선 독립선언의 이유. 자, 68쪽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면 자, 조선 독립선언의 이유 있죠? 자, 민족 자존성 1번 자존성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69쪽 2번 조국 사상 조국이라는 거예요. 조국 자기 조국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그 뭡니까 유명한 말이 있죠. 거기 밑에 보세요. 월나라새는 나뭇가지를 생각하고 호마는 북풍을 그려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 고향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뭡니까 수구초심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여우가 죽을 때 그 자기가 태어난 곳을 보고 고개를 돌리고 죽는다. 수구초심이란 말이 있는데 수구초심 머리 숫자 언덕구자 처음 초자 마음 심자. 여우가 죽을 때 그 고개를 자기가 태어난 곳을 바라보고 죽는데요. 저도 확인 안 해봤는데 그렇다니까. 이게 이제 조국 사상이고 넘겨보세요. 자유주의, 세계에 대한 의무 이런 것들 뭐에 해당되냐? 조선 독립선언의 이유입니다. 자, 71쪽 조선 총독 정책에 대하여 이렇게 나왔죠. 71쪽. 자, 여기서는 이렇게 쓰세요. 조선인에게 총독 정치는 합방, 나라를 합하는 거죠. 합방에 비하면 지역적인 문제다. 그렇게 필기하세요. 조선인에게 이제 총독 정치라는 게 아시죠? 그러니까 조선을 일본이 다스린다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필기하시고 자 72쪽 조선 독립의 자신이라고 나오죠. 조선 독립의 자신. 그래서 이제 조선 독립이 될 것을 나는 이제 자신한다는 것을 71쪽부터 72쪽까지 쭉 써놨습니다. 써놨어요. 그 이제 한용운이 이제 아까 또 이제 이야기해드렸지만 그 73쪽의 윗부분에 좀 써보세요. 이제 마포 형무소에서 욕중투쟁을 합니다. 욕중투쟁의 3원칙을 해요. 자, 그 3원칙이 뭐냐면 첫째가 자, 그렇게 필기하세요. 변호사를 선임하지 마라. 두 번째가 사식을 넣지 마라. 세 번째가 보석을 요구하지 마라. 자, 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냐? 내 나라를 찾기 위해 애쓰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내 나라를 찾기 위해 쓰는 일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니까 변호사 선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사식을 넣지 마라. 온 조선은 감옥이다. 또 조선인은 죄수다. 자, 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호의호식이란 말 들어보셨죠? 잘 입고 잘 먹는 거 하려고 독립운동하는 게 아니다. 사식을 넣지 말라니까 영치금이란 말 있잖아요. 뭐 보석을 요구하죠. 조선 독립의 주장은 당연하다. 그러니까 보석은 돈 내고 이제 풀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이 마포 형무소에서 이렇게 이제 옥중 토쟁의 3원칙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필기하시고요.
그 74쪽부터 나오는 게 이제 원문인데 이건 좀 말이 좀 더 그 어렵게 이제 되어 있고 한자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읽을 필요 없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73쪽부터 84쪽까지 나오는 내용 똑같은 거니까 그것은 읽을 필요가 없고 저는 이제 큰 틀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 여러분이 이제 거기 있는 내용 쭉 이야기 나오는 거는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십시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건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선혁명 선언 86쪽의 신채호를 보겠습니다. 86쪽 펴보세요. 자, 86쪽에 보면 이제 신채호가 나와요. 신채호는 1923년에 1월에 써서 의열단 선언문이죠. 의열단. 그래서 11월 만주 지린성에서 조직된 항일 무력 독립운동 단체인 의열단은 활발한 활동으로 성과를 거뒀다. 나왔죠? 그래서 이제 5개 부분 6,400자. 그래서 일제의 침략과 압제를 경험하면서 성장한 민중 세력을 일제의 이족 통치뿐 아니라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약탈적이고 불평등적인 제국주의 체제를 타파하는 주인공으로 부각시켰다. 상당히 이제 이 글은 좀 뭐랄까요? 혈기가 넘치죠. 그래서 선언에 표명된 것은 민중 직접 폭력 혁명론이에요. 그러니까 폭탄 던지라는 거예요. 폭력 혁명론이라는 것은. 그래서 뭐 쭉 나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87쪽에 보면 이제 조선혁명 선언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자, 그러니까 이 신채호는 거기다가 좀 써놓으세요. 이제 뭐라고 하냐? 독립이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다. 멋있는 말이죠. 그 이제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도 이제 1910년 3월 26일 날 이 안중근 의사도 사형에 이제 언도받죠. 이 또 히로부미 이렇게 이제 그 사형을 언도를 받는데 2010년이 이제 2010년이 그 순국 100주년이었어요. 100주년이었고 이제 안중근 의사는 이제 그 적과 타협도 하지 않고 하여튼 이제 그런 분이었죠. 대단한 분이시죠.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죽음을 구걸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하고 수의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제 보내요. 그 어머니도 대단하죠. 하여튼 이제 그런 분도 있었고 민중 직접 혁명론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계속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도 이제 읽어보면 뭐 강도 일본이 우리의 국호를 없이 하며 우리의 정권을 빼앗고 거기 첫째 줄 있죠. 생존적 필요 조건을 다 박탈해 버렸다. 계속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직접 혁명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88쪽으로 넘어가 보세요. 거기 이제 보면 2번이라고 써진 거 있죠. 여기는 이렇게 써서 자치론과 문화 운동에 대한 비판이에요. 거기다 이렇게 필기 하세요. 자치론과 문화 운동에 대한 비판이다. 자, 이게 2번입니다. 자치론과 문화 운동.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뭐 다스리고 문화 운동하고 이런 거 비판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90쪽. 3번이라고 써진 거 있죠? 이거는 외교론, 준비론을 주장하는 이들에 대한 비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제가 우리를 강압적으로 이제 그 차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하고는 외교론, 또 민족이 우리가 힘을 기르자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 필요 없죠. 자, 91쪽에 둘째 줄에 준비론이라고 나오죠. 준비론. 준비론. 이 준비론이라는 것은 일종의 수양론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수양론은 누가 주장했냐면 도산 안창 선생이 이제 주장을 했고요. 결국 쉽게 말하면 뭐냐? 힘을 기르자. 아직은 아직은 싸울 때가 아니고 지금 그냥 힘을 기르자. 준비하자 이거죠. 근데 이 신채호의 생각은 그게 아니죠. 민중 직접 혁명론이라고 했잖아요. 언제 준비하느냐. 우리가 그냥 가서 폭탄 터뜨리자. 뭐 그런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게 이제 민중 직접 혁명론입니다. 필기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1쪽에 보면 4번이라고 써진 거 있죠. 여기다 이렇게 썼어요. 민중 중심의 폭력적 혁명의 중요성이죠. 혁명의 중요성과 폭력의 목적물이에요. 폭력의 목적물. 그러니까
여기에 가서 어떤 건물을 파괴할 거냐. 이게 참 재밌는 게 93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거기에 제일 아랫부분에 1, 2, 3, 4라고 써졌어요. 자, 이렇게 네모를 하나 쳐놓으세요. 그래서 1번 조선 총독급 각 관공리. 여기 총독급 할 때 급이라는 건 뭐냐면 그리고라는 뜻이 그리고. 이때 이 급은 엔드의 뜻입니다. 엔드. 1번 천황급 각 관공리. 천황 그리고 관공리. 정탐로. 매국적. 이거 무슨 말이에요? 정탐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 뭡니까? 스파이. 매국적.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 다 처분해라. 저게 일제 시설물 이렇게 써놨죠? 자, 이렇게 이제 상당히 뭐죠? 폭동적인 게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민중 직접 폭력 이게 나옵니다. 자, 94쪽. 자, 5번. 자, 이것은 거기다 쓰세요. 파괴를 통한 개척으로서의 혁명과 이상적 조선 건설의 요구입니다. 자, 이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상적 조선 건설의 요구다. 자, 그게 이제 어디 나오냐면, 자, 이제 거기서 두 줄 내려와 보세요. 혁명의 길은 그 밑에 5번입니다. 파괴로부터 개척한다. 파괴만 하려고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둘째 줄 밑줄 세요. 건설하려고 파괴하는 것이니. 자, 밑줄 세요. 건설하려고 파괴하는 것이다. 자, 거기서 네 줄 내려와 보세요. 제1은 다음에 이족 통치를 파괴한다. 밑줄. 다른 족속이 통치하는 거 파괴한다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단락 첫째 줄 특권 계급을 파괴하자. 밑줄. 그 다음 단락 3 첫째 줄 경제 약탈 제도를 파괴하자. 자, 그 다음 단락 첫째 줄 사회적 불평균을 파괴하자. 그 다음 단락 첫째 줄 마지막 노예적 문화 사상을 파괴하자. 자, 그렇게 해놓으시면 됩니다. 밑줄. 이런 걸 다 파괴하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95쪽으로 넘어가면 마지막 밑에서 둘째 줄 인류로서 인류를 압박하지 못하며 사회로서 사회를 박삭. 그러니까 이거 박삭이라는 것은 이제 다 빼앗아가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지 못하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네모 쳐놓으세요. 이상적 조선을 건설까지. 이상적 조선을 건설까지 여기다 네모 치라고요. 건설할지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는 이제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들만 쭉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현대문학 파트 여기서는 그런 걸 설명드렸으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읽어보시는 건 여러분이 읽으셔야 돼요. 제가 그 현대 소설의 이해 감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글과 생각에서 마찬가지지만 읽는 건 여러분이 읽으셔야 돼요. 저는 이제 큰 아웃라인을 좀 잡아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토대로 해서 읽어보시고 이제 방송도 들어보시고 그러시면 나중에 기말고사 시험 보실 때 제가 이제 기말고사 때는 또 이제 기출문제 좀 풀어 드릴 테니까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고 믿습니다.